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성 테스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하는 파트너를 구할 때든 직원을 구할 때든 배우자를 구할 때든 애인을 구할 때든 친구를 구할 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자기만의 그 기준들과 원칙들에 입각해서 그 사람과의 이제 깊은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도모할 수도 있고 같이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성, 인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딱 그 두 가지 중요한 패턴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고대 페르시아인들도 제가 SNS에서 본 건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맨정신으로 한번 선택하고 만취한 상태, 술 엄청 많이 먹은 상태에서도 선택을 한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맨정신일 때 선택을 하고, 두 번째일 때는 선택을 할 때는 이제 꽐라됐을 때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뭔가 조금 다른 상황에서 선택을 한 번씩은 해보고 판단을 해보고 그렇게 도출을 해야 결과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고대 페르시아인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 사람이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보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동업자들끼리, 파트너들끼리, 친구, 애인이든, 부모든, 어떤 대립 관계들이 생기거나, 혹은 되게 불편한 상황들, 힘든 상황들, 어떤 환경적으로 되게 어려워진 상황들, 경제적이든, 멘탈적이든, 신체적이든, 뭐든지 간에. 그럴 때, 그 사람의 패턴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의 패턴이 그럴 때 쉽게 무너지는 패턴들이 있어요. 쉽게 감정적으로 변하고 쉽게 무너지는 패턴.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한테 애정과 호의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거의 하이 레벨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예시 안 들어도 당연히 여러분들도 생각 많이 하는 패턴들이고, 그리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패턴이죠. 뭔가를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힘들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힘든 상황이 직면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어떤 마인드셋으로 하는지, 나한테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태도와 행동들을 하는지를 유심히 관찰을 하면 너무나 좋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그 힘든 상황 때, 혹은 그냥 어떤 사람과 나와 싸울 때 있잖아요. 보통 일을 하다가 싸울 수도 있고, 같이 살다가 싸울 수도 있고,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고, 그 싸웠을 때 패턴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싸우는 패턴들 있잖아요. 그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거 잘 나와야 돼요. 거기서 견적 잘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패턴이 그냥 없이, 그냥 파충류 같이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깔때기 하나도 안 걸고 그냥 막 쏴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큰 딜을 하고 싶다, 같이 크게 일을 도모하고 싶다, 또 관계를 더 깊이 형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한 번씩은 대립을 해서 싸워보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게 돼야만 같이 무언가가 더 새로운 좋은 목적이 생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나랑 똑같은 사람하고 그냥 같이 일을 한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다른 종족들하고 같이 섞여서 뭔가를 해야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올 거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아는 친구들이 어렸을 때인데 저한테 막 갑자기 큰 선물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돈이 없어서, 근데 내 생일인데 뭔가 좀 더 제대로 된 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막 약간 대출 받아서 막 사주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머리에 기억에 남죠, 평생 동안. 혹은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거가 생겼을 때 친구가 멀리서 와줬어, 한 걸음에. 근데 시간이 없어서 1시간만 보고 그냥 갔어. 근데 왔던 거리가 부산이야. 근데 집안이 상황이 되게 안 좋아. 그리고 일도 엄청 터프해서
도저히 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경조사나 못돼 가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진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주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엄청난 그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 친구가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건 절대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려운 상황일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태도,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 제대로 된 패턴이 나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실 사회성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견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훨씬 제가 생각하기엔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막 거들먹거리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정도의 급은 아니고, 그냥 작은 호의를 내가 타인한테 베풀었을 때 그 타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만약에 커피를 하나 줘, 커피를 하나 사줘, 혹은 뭐 빵을 하나 사줘, 뭐 밥을 한번 사줘,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피드백이 올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오겠죠. 근데 그 피드백이 똑같은 언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100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한 1 정도의 고마움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한테 뭐를 이거 그냥 오던 길에 샀어요, 커피 하나 드세요 라고 딱 줬을 때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이러고 받고요.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한 2만원짜리 5만원짜리 받은 것 마냥 되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선물을 딱 보내면, 보통 선물 보내면 이런 거 너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화까지 해가지고 뭘 이런 걸 줘요, 뭐 치킨 한 마리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5분 동안 고맙다는 얘기 계속하고 그리고 전화 끊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차이 엄청 많이 나는 겁니다.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사람 판단할 때요, 그 사람한테 어떤 호의를 주는 행동을 꼭 해봅니다. 그 사람의 반응 보려고요. 근데 그 반응이 투박하거나 반응이 미적지근하거나 아니면 그 반응의 패턴과 그 뉘앙스와 그 분위기가 애매하거나 어설프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조금 한 번 더 의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남이 줬었던 호의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구나. 사회적으로 좀 길들여져야 이런 리액션과 반응들도 좀 더 예쁘게 나오는데 이거를 못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뭐 커피를 하나 사주거나 밥을 한번 사주면 진짜 무지하게 고맙거든요. 근데 무지하게 고마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거 주는 거 아무나 안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나 내 돈을 써서 나를 생각해서 무언가 커피를 한 잔 사주는 거는 그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냥 랜덤으로 갑자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만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의 증거에 합류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호의를 줘봐서 상대방이 반응을 보시면 조금 더 이 사람은 뭔가 패턴이 잘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호감을 받았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게 뭐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뭐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분명히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걸 떠나서 이걸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 인성을 파악하는 방법, 인격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일 큰 두 가지. 첫 번째, 힘든 상황이 직면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태도와 제스처를 취하는지 잘 보시고요. 그 사람의 멘탈을 잘 보시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상대방의 패턴과 행동, 제스처, 분위기를 잘 보셔라. 그리고 때로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